네, 안녕하십니까. 네, 28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제4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면 저당권 실행돼서 경락됐을 때 경락인이 그 미치는 목적물까지 취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23번 들어가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한 경우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 자, 23번에 3번 보시면 법정 과실한 말 있습니다. 법정 과실. 자, 저당권자는 뭘 하지 않습니까?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뭘 하고 목적 부동산 점유를 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만 갖고 있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는 자가 과실을 당연히 취득할 것이고 이쪽은 과실 취득이 없겠죠. 다만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실행을 위해서 저당 목적 부동산을 뭐가 되면 압류 후라면 그때는 이 저당권자가 과실을 가서 취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쨌든 원칙을 위하는 거니까 거기 3번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 체킹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24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 경매가 행해야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저당권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거기 보시면은 불법 말소가 됐을 때 저당권 등기, 저당권은 그렇다고 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저당권은 살아있지만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해져서 매수인이 대금을 담보했으면 완납했으면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저당권자는 어떻게 구제받느냐? 자기보다 앞서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자기를 뭡니까?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자, 무단경작 수확기 농작물 미치지 않습니다. 자, 무단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 자,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맞습니다. 그러나 명인방 맞춘 수목은 독립된 정착물로서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장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토지에 관해 저당권 설정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면 법정상권 성립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권은 등기 유무 따지지 않고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가 경된 경우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상대방은 양수인, 양도인은 누구요? 양수인에도 충분하다는 거. 다음 25번 갑니다. 저당권 효력 설명 중 옳은 것도 있습니다. 자, 5번 보세요. 특정물 인도 청구권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도 가능하다. 즉 소비대차 있을 때 이 소비대차가 보통은 돈이 많습니다. 금전이 많습니다. 그러나 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전 채권 또는 뭐요? 쌀 채권이 있을 때 이 밑에다가 부동산 담보권 저당권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당권 붙이는 채권은 돈 채권에 하나지 않고 쌀 채권도 가능하죠. 이런 쌀 채권, 보리 채권, 밀가루 채권을 갖다가 부드럽게 포장한 말이 뭐다? 특정물 인도 채권. 특정물 인도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은 물론 특정물 인도 채권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1번 근저당은 채권이 확정돼야지 저당권 실행할 수 있죠. 확정되지 않은 상태는 저당권 실행할 수 없고요. 감정비용은 실행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존비용은 피담보 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그냥 이자는 무제한입니다.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는 1년분이겠지만.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자, 26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반영 설명 중 틀린 거. 자, 5번 봅시다. 토지상 저당권은 설정자가 후에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더라도 그 건물은 효력이 미치지 않고, 네, 거기까지 맞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네, 일괄 경매에 관한 얘기예요. 자,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만 원래 미칩니까? 설정된 곳에만 미치죠. 네, 토지에만 미치지 건물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경매 당시에 네,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다면, 무슨 소유자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만약에 뭐하면 같다면, 네, 법조문에서 우리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일괄 경매 뭐 할 수 있다? can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자, 일괄 경매 청구하더라도 토지에서만 입장권 받고요. 건물에서는 여전히 입장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5번 지문 건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것까지 맞아요. 다만 경매 당시 같다면 일괄 경매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지문은 틀렸다. 그런 얘기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다음 27번 갑니다. 저당권 객체 및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27번 1번 보시면은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에 관한 얘기예요. 저당권 피담보 채권 경락대금 들어가서 어디까지 받아갈 수 있는가? 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원본, 그죠? 당연히 담보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 세 번째 위약금, 등기된 위약금.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거 있죠. 네 번째 게 채무 불 이런 무슨 배상, 손해배상. 네, 요거는 1년분에 하나다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실행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기억해 두세요. 실행비용. 그럼 거기 27번에 1번 보시면 다 좋은데 마지막에 저당권 실행비용은 담보되지 못한다. 담보됩니다. 그래서 27번에 1번 지문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하나 참고할 것은 거기 3번 지문.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됐다.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 채권 소멸을 이유로 설정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네, 갑이 소유권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이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근저당권 등기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 등기일 때 혹시 말소하지 않고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이고 이건 그대로 말소가 안 된 상태의 무효 등기입니다. 이때 현재 소유자도 당연히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말소 지어달라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종전 소유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네,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자, 과거 소유자가 했을 때는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사실, 현재 소유자가 한다면 이건 뭐다? 네, 물권적 뭐다? 청구권의 사실을 한번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저당권 효력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돼서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경락에는 증축 부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논리 모순이죠. 기존 건물에 부합돼서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합물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어디에도 미칩니까? 네, 부합된 물건에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경락일은 당연히 그 증축 부분까지 소유권 취득한다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는 거.
네, 다음에 287페이지 갑니다.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 네, 29번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자, 29번은 자, 4번 보시면은 등기되지 않은 위약금. 네. 구체적 얘기한 겁니다. 위약금 돼 있지만 배당 받으려면 이건 반드시 무슨 사항이다? 등기 사항이 되겠죠. 당연히 이자도 당연히 등기 사항이죠. 원본도 당연히 등기 사항이 되겠죠. 그러나 체불 손배 1년분하고 실행 비용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1년분에 하나고 실행 비용은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 네. 다음에 30번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네. 2번 지금 보시면은 후 손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에서 경락이 실현되면 선저당권은 선택에 따라서 배당을 수용하고 저당권 소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거부한 채 저당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네, 저당권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후순위라는 것은 선순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A도 저당권이 있고 B도 저당권이 있다. 그런 얘기죠. 두 개만 하겠습니다. 두 개만. 자, 그러면 이런 같은 부동산 있을 때 여기 후순위, 이게 후순위죠. 선순위죠. 그러면 후순위가 뭘 했을 때 경매를 신청했을 때 민사 집행법에 따르게 되면 네, 경매가 되면 이유 막론하고 올 저당권 다음 뭐 한다? 네,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배당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멸하더라도 먼저 우선 변제 받고 잔액이 남으면 비로소 이 사람도 가서 두 번째 배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시 모든 저당권 뭐한다? 소멸. 따라서 가끔 1번, 2번 중간에 혹시 이렇게 전세권이 들어와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자, 전세권 C가 왔다 하더라도 이 C는 얘가 경매하게 되면 물론 앞에 있지만 여기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되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는 무조건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 오른손 박수치고 날리세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중간에 있는 것 경매 치면 박수치고 뭐한다? 날린다. 박수치고 날린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전세권자는 소멸합니다. 2번이 경매하더라도 소멸합니다. 모든 저당권 뭐한다? 소멸. 그래서 30번의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 모든 저당권 당연히 소멸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네 번째 지문 저당권 설정 등기 격려된 후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저당권 뒤에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소재. 다섯 번째 선수양권이 소멸하면 후 수익상권 순위는 당연히 뭐하죠? 승계하죠. 상승하죠. 1번이 소멸하면 2번이 순위 승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입니다. 31번은 법정 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예요. 갑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된 경우에 지상건물 법률관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네, 그러면 1번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 중요한 겁니다.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아무것도 없었다. 자,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다르다.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을 때만 뭐가 있는 거고 법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요. 다를 때는 그 다른 원인 가지고 공격하기 되기 때문에 법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나중에 건물을 뭐 해도 신축하더라도 역시 법정 지상권은 없지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법지가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할 이유가 없죠. 여기는 건물을 뭐 된다?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요거 다를 때는 다른 원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때는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음에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경매 당시, 무슨 당시요? 경매 당시 토지 건물 소재가 같다면 네, 일괄 경매 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토지만 경매 캔 할 수 있다는 것. 네, 여기서는 일괄 경매란 말을 절대 쓸 수 없다는 것. 다를 때 역시 일괄 경매란 말은 절대 쓸 수 없다는 것. 네, 큰 틀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31번의 1번은 갑 토지의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법정상권 취득한다는 얘기는 틀린 지문. 두 번째, 그러면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이 토지의 건물 소유자 을이 일반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일반 지상권 가지고 토지 경락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1번 질문이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혹시 지상권 가지고 일반 지상권이죠. 건물을 축조했다면 그 일반 지상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면 되는 것이지 법정상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 저당권 설정 후 을이 이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축조했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지상권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경락인은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번째는 저당권 설정 후 갑이 토지의 건물을 뭐 했다면 건축했다면 저당권자는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네, 즉 뭐죠? 나대지상권 설정 후 건물을 건축했죠. 그럼 무슨 경매? 법지는 없지만 여기 일괄 경매 가능성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저당권 설정 전 을이 토지의 임차권 취득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 보존 등기를 마쳤죠. 그럼 뭡니까? 그 보존 등기, 건물 등기가 빠르기 때문에 을은 임차권 가지고 경락인은 뭐 할 수 있다는 거,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31번 별표해 두시고 별표해 두시고 꼭 좀 잘 좀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31번 하고요. 32번 틀린 지문만 설명할게요. 2번 공동저당의 경우 저당권자는 후 손상권자 보호를 위해서 언제나 일괄 경매를 해야 된다. 자, 이건 나중에 문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공동저당 경우에는 동시 배당도 좋고 이시 배당도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일괄 경매, 이때 일괄 경매는 언제나 동시 배당 이런 뜻입니다. 아닙니다. 자, 동시에 같이 경매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별도로 따로따로. 그래서 동시 배당, 이시 배당 다 가능하다는 것 곧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 33번은 별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 저당권자 일괄 경매 청구권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럼 보세요. 방금 전에 했습니다. 여기 일괄 경매는 이쪽 문제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가 신축됐다. 법지 없어서 건물 철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철거되기 때문에 철거를 막기 위해서 자, 경매 당시에 여기 경매 당시를 씁니다. 같다면 뭐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캔, 토지 경매 캔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지문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랑 안 맞죠? 어디요? 나대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1번 지문은 건물이 있었댔으니까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해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자, 일괄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 2번은 여기 보세요. 경매 당시에 신축 당시가 아니고 경매 당시 같아야 되거든요.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그 지문은 경매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팔았기 때문에. 따라서 일괄 경매했다는 얘기는 틀린 지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매 당시 토지와 건물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지문은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죠. 일괄 경매 채용권이 허용된다. 네, 경매 당시 여기 뭐하므로 같기 때문에 일괄 경매가 허용된다. 네,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경매 당시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것. 네 번째 질문,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경매하더라도 일괄 경매하더라도 자, 어디만 배당받았습니까? 일괄 경매하더라도 네, 토지만 받는 거지 건물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저당권 효력은 토지에만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4번 지문 네, 역시 틀렸다 그런 얘기고 5번 지문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캔 일괄 경매 캔 토지 경매 캔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괄 경매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거기 몇 번? 33번 문제 잘 좀 기억해 둘 것. 자, 그 다음에 우측에 34번은 갑수의 토지의 의뢰 저당권 가지고 있는데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병이 토지에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상속인이 건물을 축조했을 때는 이 갑하고 상속인 병은 DNA가 같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알습니까? 따라서 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괄 경매 캔, 토지 경매 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번에 2번 보시면 토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붙이고 토지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아셨습니까?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뭐예요? 경매에 붙이고 토지부터 우선 변제 받습니다. 1번 지문은 일괄 경매에 붙이고 토지 건물 양쪽 들어간다. 안 되고 세 번째는 건물만 경매에 붙일 수 있다. 건물은 안 되죠. 토지 저당권 효력은 건물은 건물만 안 됩니다. 자, 토지만 경매에 붙일 수 있다면 맞을 수 있겠지만 건물만 경매에 붙이는 말이 안 되죠. 네 번째, 일괄 경매 인정되지요. 다섯 번째, 토지만에 한해서는 경매에 붙일 수 없다. 토지만 경매 캔 말장난했습니다. 상속인하고 돌아가신 피상속인은 DNA가 같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도 이제 사례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인데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 취득, 이어서 을이 전세권 취득, 그 병이 2번 저당권 취득, 경매 신청 전 X 건물 소유자 부탁으로 비과세는 X 건물 지붕 수리한 정이 현재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례 권리 분석형 문제예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갑이 먼저 1번 저당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전세권이 있었고 그죠? 그 뒤에 병이 뭐가 있었다? 2번 저당권이 있었고 특징 경매 신청 전 누가 있다는 거죠? 정, 유치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 질문은 갑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경매 신청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딜까 하는 얘기죠. 네,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당연히 모든 저당권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서부터? 네, 1번 저당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소재가 됩니다. 다만 이 유치권은 경매 신청 전 유치권이기 때문에 요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거 사라지고 소재, 병도 소재. 그러나 유치권은 뭐 한다? 그대로 뭐 한다? 안고 가야 됩니다. 인수. 자, 근데 1번 보니까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고 그랬죠. 미안하지만 경매 신청 전 유치권은 그대로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을이 경매 신청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전세권자가 경매했습니다. 네, 누가 경매했든 간에 똑같습니다. 모든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1번처럼 요거 똑같이 가고 그다음에 이 유치권은 그대로 뭐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1번, 2번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이제 1. 을의 경매 신청 무가 매수하면 자, 갑의 저당권하고 유치권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얘기는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2번도 X. 자, 세 번째 질문은 병이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죠. 후순위가 경매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상이 똑같아요. 2번이 경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 그러면 갑을병 소재가 되고 요거 안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보시면은 병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권리는 뭐한다? 소멸한다. 맞는 정답이고요. 네 번째 질문은 이제 정의 경매했다는 거예요. 정의. 유치권자가. 그럼 어떻습니까? 유치권 경매했으니까 뭐 다 뭐가 돼요? 다 소재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또 거기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전세권도 소멸합니다. 4번도 X고요. 자, 5번째는 뭡니까?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건물을 매수하면 을의 전세권과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갑의 경매 신청으로 누가요? 갑이 경매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다 소재가 되고 요건 안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5번은 권리 분석형 문제입니다. 여러 번 좀 읽어둘 필요가 있고요. 네, 다음에 36번 가시면은 정답 4번을 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해서 토지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자, 일괄 경매하더라도 토지만 배당받지 건물은 배당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 37번 굉장히 긴 지문이죠. 판례니까 여러 번 읽어 두십시오. 자, 37번에서 3번 지문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 경매를 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 민법 360조 소정의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자, 그것이 공동저당이네요. 공동저당. 네, 그러면 공동저당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다. 그러면 네, 법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건물이 멸실되고 건물이 뭐가 됐으면 멸실돼서 뭐가 됐으면 신축됐을 때는 이때는 법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자, 근데 이거랑 이제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은 혹시 단독저당입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으면 네, 법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건물이 뭐가 되고요? 건물이 멸실되고 건물이 뭐가 됐다면 신축됐다면 이때는 또 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저당할 때는 이게 단법 있다. 요거는 공법 없다. 그래서 좀 리얼하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1차 과목에 무엇이 없다. 공법이 없다라고 기억하세요. 1차 과목에는 공법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하나 더 연장시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빈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된 꼴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법지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더 연결하면 경매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다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
캔 할 수도 있고요. 하기 싫으면 뭐만 토지만 경매 캔 할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생각을 연결해 놓을 것. 몇 번 지문에서 37번에 3번 지문 법지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법지는 없습니다만은 경매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다면 일괄 경매 캔 토지 경매 캔 거기까지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판례는 열심히 읽어주세요. 이해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294페이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타당하지 않는 것. 1. 저당권 침해가 있는 경우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반환이라는 것은 점유를 내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면 점유권이 없어요. 그러면 204조 인정 안 되죠. 즉이 뭐예요? 점유권 반환. 205조 점유권 방해 제거. 206조 점유권 방해 예방 없습니다. 그러면 점유하지 않는 자가 본권 저당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 그래서 213조는 준용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본권 가지고 점유를 내놓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뭘까? 이게 뭐 가지고 없다 준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당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 할 권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인정되는 것은 몇 조? 214조만 준용하도록 돼 있죠. 따라서 본권 저당권 가지고 그죠? 방해 뭐예요? 제거 또 방해 예방 정도에 끝난다는 것.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지문 안 됩니다. 반환자 들어가면 안 돼요. 38번 1번은 저당권만 기억하지 마시고 지역권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무슨 권자도 지역권자도 똑같이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 같은 얘기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저당권 목적물 삼재가 침해했습니다. 구제 방법으로 옳은 것. 자 5번째 질문 저당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구제가 되죠. 자 1번 질문은 기한이익 상실된단 말 하면 안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을 뭐해서 주장해야죠. 그죠? 바로 상실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 의해서 구제된다. 그렇지 않죠? 나눠봐야 됩니다. 또 세 번째도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구제된다. 이것도 곤란하고요. 네 번째 손해배상권 구제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5번째 저당권에 기인한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또는 뭐야? 손배 청구권으로 구제된다. 이것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40번 문제 자 별표해 두시고요. 40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설명 좀 맞는 것. 1번은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침해하는 자에 있어 목적물 반환 때문에 틀렸네요. 그죠? 반환 때문에 틀렸습니다. 반환 안 되고. 두 번째 저당권 침해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저당권 실행해서 실제상 손해액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확정 전이라도 저당권 실행하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네, 침해했으면 즉시 뭐예요? 청구할 수 있지. 저당권 실행해서 실제 손해를 확정한 후 틀렸고요.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 유무를 묻지 않고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재원을 청구할 수 있다. 설정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담보물 보충 청구권 들어갑니다. 설정자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저당권자가 위에 3 담보 제공 청구와 아울러 저당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논리 모순이죠. 보충 청구권 행사하면 기다려야 되지. 보충 청구권 플러스 손해배상을 가져가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다섯 번째, 채무자가 저당 목적물을 뭐했으면 손상했을 때 저당권자는 곧 변제를 뭐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저당권 뭐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5번이 정답. 네, 41번 가봅시다. 41번이 아까 했던 거 일괄 경매에 관한 얘기 되겠습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뭐에 대요? 나대지의 채권자 갑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한 후 지상의 건물을 뭐해서 신축, 등기까지 마쳤다. 채불로 인해서 갑으로부터 강제집행 받기에 이르렀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반복됩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나대지,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후, 그 다음에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죠. 신축된 다음에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뭐하면? 갔다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캔. 그 다음에 토지 경매 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은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 받을 수 있더라도 네,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네, 선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2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도 있죠. 선택할 수 있죠. 2번도 맞는 지문. 세 번째,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입장권은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죠. 일괄 경매 하더라도 어디만 받는다? 토지만 우선 변제가 있는 거지. 건물은 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 을로부터 위 나대지 소유권 양도받거나 용의권 설정받은 제3자 병의 건물을 신축했다. 일괄 경매 인정된다. 지금 여기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같아야 되는데 다르면 일괄 경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4번 지문 뭐다? 틀렸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혹시 달라지게 되면 토지의 경락인은 특단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만 경매 캔 했을 때 법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뭐야?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번 일괄 경매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틀린 지문 2번만 설명할게요.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받는다. 자, 가압류가 먼저 돼 있고 뒤에 저당권이 돼 있으면 순위가 어떻게 될까? 같은 순위예요. 일반 채권을 가압류 등기했어요. 그럼 순위가 같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순위예요. 그래서 뭐한다? 비율에 따라서 뭐한다? 안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저당권이 앞에 있고 가압류가 있으면 일단 저당권이 뭐야? 먼저 우선 변제받고 잔액이 있으면 가압류로 가요. 그래서 가압류가 앞에 있으면 저당권자하고는 같은 순위. 그래서 안분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네,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43번입니다. 저당권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조문을 가고 장난친 거예요. 1번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고 그게 틀렸네. 저당권자는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고 이래야 됩니다. 1번 지문 틀렸고 두 번째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현망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내 불허 이를 뭐 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중단 얘기죠. 미치지 않습니다. 부종성 완화. 세 번째 질문. 저당권 효력은 저당부는 압류가 있기 전후를 묻지 않고 설정자가 부동산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한 과실에 미친다. 언제 미칩니까? 저당 부동산 압류 후 미치지 압류 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 전까지는 설정자가 취득하고 저당 부동산 압류 후는 저당권자가 취득한다는 것. 네 번째,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 담보하고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를 경과 후 몇 년분? 1년분. 360조 그대로 갖다 얹혀놨습니다. 4번 정답. 자, 다섯 번째,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뭐한 후 설정한 후 설정자나 또는 제3자가 토지의 건물을 뭐 했을 때 축조했을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 질문 틀렸죠. 저당권 설정자나 또는 제3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눠봐야죠. 그래서 경매 당시 같은지 다른지 나눠봐야 되는데 일괄 경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43번은 4번. 그래서 우측에 관련 조문을 쭉 적어놨어요. 그 조문하고 같이 맞춰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이제 거기까지가 저당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잠 쉬었다가 이제 특수저당권, 근저당하고 공동저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